과거와 과거의 실시로 불리는 것과 경제활동을 지키면서 평만이라는 시절이 현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해양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을 통해서 해양만의 새로운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항만은 거대한 수평 공간과도 같습니다. 수평 공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농업 중심, 산업 중심, 자연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평 공간이 이처럼 한 가지 기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기능성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항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상징적인 플레이, 철도, 폐 공장, 그 이외의 넓은 공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다기능성 공간을 구축하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사이트가 이러한 시설들이 존재하는 인천 내학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인천 내학 중에서 도심을 둘러싼 8코드와 1코드를 선정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 주변으로는 현대식 강문식 공간가 있고 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내비산과 자유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컨셉트가 존재하고 도심과도 인접하여서 다양한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8코드에는 과거 우리나라 최대의 견문 조작사가 위치하여 있고 아래로는 과거 사용되었던 석탄 철로의 흔적이나 현재는 없어졌지만 바로 그 건물식 도표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내양은 다양한 역사성과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이라는 시설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이며 도심과는 일정 부분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이트 주변으로는 다양한 경계들이 존재하는데 미시적으로 사이트 내부 하역 장치나 주변의 전기가 거의 안 쓰이는 폐 건물들이 사이트로서의 적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원도심으로부터의 연계 쪽이 전혀 생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인천 내양에 새로운 연계축을 활용하고 원도심을 고르게 받아줄 수 있는 공원을 전면에 설정하면서 경계를 일부 허물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이트 전면을 두르는 공원을 형성하고 원도심에서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축들은 사이트 내부로 연결되고 이러한 축들은 연장되어서 도심에서부터 8코드와 1코드를 잇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다 위의 브릿지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바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관문은 대양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관문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대양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데 이를 건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문이 열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수 건만의 차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인천 내양은 관문이 열릴 시 3에서 4m 정도의 조수 건만의 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접되는 브릿지를 걸으면서 하부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일부 만족되는 브릿지 위에 물리를 차게 하여서 폐허 목표식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을 보시다시피 단조대는 일부 바다에 물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물이 찼을 때 그리고 단조대 이런 식으로 물을 차면서 도심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인계축 자체가 하나의 인천 대양 항만의 하나의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단계 설계는 앞서 말씀드린 원도심과 연계를 위한 1코드와 8코드 전체의 마스터 플랜 제시였고요. 본 설계는 동물창고부와 과거 그 도쿄에 위치해 그 흔적을 되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총 2공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이 창고 부분은 마스터 플랜상에서는 이쪽 부분에 펼쳐진 공간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8코드에 위치하고 있는 동물창고는 인천역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과 차이나타운의 메인 도로축을 활용하여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상에서 진입구를 강조하고 수를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위해서 S1부를 절개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로 동물창고였다는 점과 사이트 주변에 차이나타운 상업 콘텍스트를 연장하여서 시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층 평면을 보시면 시장 내에 다양한 크기들의 S가 배치되고 이에 따라 시장 사람들이 만나는 공점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층부는 특히 시장이기 때문에 내부와의 연계가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외부에는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외부에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을 배치하였고 내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가축이 마련하는 무드점에는 문장을 형성하고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가시장을 배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양옆에 존재하는 시장부의 앵커 공간이자 축들의 사이 공간으로서 오픈된 정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매가 통해 보시면 시장부는 견고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 곡선을 활용하여서 연결되어진 형성하고 평면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곡물창고에 저장시대로 존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전통시장과 외부 야시장 그리고 바다와의 관계성을 드러납니다. 이를 입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존재하는 곡물 저장 시설은 이와 같이 형성되어서 상부에서 역사적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전신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좌우 시장부는 서로 다른 크기의 보이드를 통해서 상하고 연결하였고 가운데 정원은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층부 또한 서로 다른 크기의 보이드를 설정하였고 수평적으로 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구 관문식 부가 위치한 곳에 진행된 설계인데요. 먼저 관문이라는 시설은 대안의 시작점에서 손밥들이 이끌어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구수형을 고려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현대식 관문의 위치와 빨간색으로 표현된 구 관문의 위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구성상에 올려서 이 프로젝트의 위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위치는 경관이었습니다. 먼저 메스의 형태는 구 관문식 구의 형상에 맞춰서 형성하였고 이후에 현대식 관문식 구와 월미산과의 관계성 비교해서 메스의 축을 일부 뚫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 보시면 일부의 축을 비틀어서 월미산과 관계성 현대식 관문식 구와 관계성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후면인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대양 역사관과 앞서가는 월미산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레슨은 브릿지 위에 생성이 되는데 브릿지는 앞서 제시한 마스터 플랜에서의 녹지 공원을 순환할 수 있어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스 상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며 형성되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앞에 펼쳐진 웅장한 바다와 월미산을 바라보면서 한간의 상징체와 흔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릿지 강도에 펼쳐진 램프를 통해서 조수 관람차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구성하는데요. 관문이 열린 장소일 때는 램프가 일부 잠기면서 물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면서 또 관문식 강도의 대한 흔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단조일 때는 램프가 연결되면 바다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게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미지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공간. 기존 공간을 좀 전체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의 기존 공간인데 현재는 지금 네. 호어랑 구조체들은 그대로 남기고 일부 외부 공간들은 프로그램 구성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세평 2동 선동이라고 구성했을 때 선동 부분에는 과거 곡물 창고에 관련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설치물 자체도 철거하지 않고 고정을 해서 2층부와 1층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단일 건물로 있던 걸 세동으로 자른 거죠. 저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온 많은 인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보면 제가 본 사진에 의하면 여기서 아까 원래 있었던 사진은 제가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원래
원래 이 건물 그래서 이게 단일 건물로 가장 선형으로 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이 길이 엄청나게 크죠. 네, 엄청 거의 100단이었는데 270m?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한 힘?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하고 그거를 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썰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전에 들었고 아까 배치도상으로 봐도 앞으로 볼래 실제 굉장히 선형으로 길게 있는 그게 저 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길 때문에 연결하면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결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제스처를 표현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설계에 좀 중앙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부 이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왜 이렇게 소멸시켜 버렸을까? 그거를 소멸시킬 만큼 이게 더 큰 부분은 무언가 그 지점이 궁금해요. 사실상 이런 역사적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과 연계와 사람들이 이쪽 공간으로서 오기 위한 제스처가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존 건물, 선형적인 그 건물을 그대로 둘 수 있었지만 그 공간만으로서 사람들이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힘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폐항만으로 남아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이 항만으로 시설로 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스처라든지 어떤 일대성 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크를 조금 연결 지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쪽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이 공간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랑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여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건 과거 석탄철로의 일부의 흔적인데요. 이런 공간들을 일부 공원화하여서 사이드 전면을 좀 두를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철로에서 조금 더 일부 조경 디자인을 해서 이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화하는 과정. 그래서 앞에 펼쳐진 소 배치도 모형을 통해서 보시면 좀 이해되죠. 두 번째 페이지 2에는 이제 공원을 설정하여서 실제로 지금은 뭐로 이용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270m짜리 현재는 지금 이용되고 있죠. 이게 뭐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그냥 여기 국물 창고였어요. 과거 가장 큰 국물 창고 그런 국물 창고를 개조해서 네, 그리고 부지집으로 저걸 네 맞습니다. 이 브릿지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가 축구에 좀 익스텐션을 하면서 이 홍만과의 연계성을 좀 있어서 좀 새로운 축구들 저희 출신은 상당히 상당히 좀 근육이 주고 싶다 그래서 180m 그걸 이어서 결국 우리 이 도크가 하나가 있었던 도크가 4개로 잘라지는데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실제 이용되는 건 한 대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실제 강문으로서는 역할이 적은 상태인데 큰 거 하나를 이렇게 써온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5개로. 네. 5개로 큰 거 하나를 5개로 자른 건데 뭐 1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2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잘라서 생기는 문점? 이유 뭐 이게 뭔지 잘려졌다라기 스케일에서 공헌하기 위해서 잘라진 거.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방향이 저기 저 건물을 자르거나 얘를 저기를 연습하거나 이번에는 한것 같은데 아주 부자연스럽거나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오리지널이고 어떤 목표가
색깔을 잘 안 드러나는 부분 추가로 더 매력적인 연도의 평면 그 안에 채워지는 연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 안에 풀려있나요? 갑자기 그 예전 코아 좋은데 거기에 채워진 것들의 평면 레이아웃이 너무 어떤 그냥 한쪽적인 기계적인 그냥 너무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유닛 방철학적인 유닛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떤 본인과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었나요? 사실상 현대식 시장을 생각을 해서 여기 주변에는 이제 차이나타운이나 상업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연속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을 프로를 설정했었는데 여기 이제 현대식 시장으로 해서 약간 좀 넓게 넓게 시장을 잘해서 기존의 어떤 구조체의 열과 배열 그리드 열을 높게 해가지고 이걸 좀 했었던 것이고 이것들 같은 기존 그리드 열과는 좀 가고 되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짜잘짜잘하게 배열을 해서 시장도 좀 사실상 평면의 배치가 약간 상투적일 수는 있지만 되게 평면 배치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해외적으로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건물 배치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노도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노도점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평면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공부시킨 경우는 좀 결정하고 친구가 안 들어와서 서로 보이는 사람들 서로 만난다 이런 거 별개로 와서 유명한 곡이 내려오시게 그 다음에도 저 영화적인 기억을 안 해. 가만히 사람이 그다음에 안을 손을 들어갈 때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세니까 이 나야 된다는 거면 이 기에 의해서 보다 반대편에서 강한 공격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외우지 않고 넘어오면 그냥 여기는 또 이것은 야자가 야자는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공간을 설정을 해서 많이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다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앞에 정면에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시장에 그런 공간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축제에 좀 민감한 광장을 좀 형성을 해서 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사이트를 여기로 덩어리를 그리면 폐항만이라는 이슈가 국가적으로 정부가 되기 항만이라는 시작부터 도시계획이 크고 또한 사양 가능한 다양한 전자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사실상 레노베이션해서 새로운 공간을 좀 환생시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천 대학 자체가 저희 나라의 첫 번째 소규모 것처럼 그런 공간이 현재는 폐항만 넘어지지 새로운 힘을 가지고 탄생들을 바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시간이